자, 오늘은 삼각함수.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삼각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일반각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먼저 들어갈게요. 그냥 뭐 구구절절 그 옆에 있는 내용들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반직선이라는 직선의 절반이 있는, 즉 출발점과 시점과 방향이 있는 그 직선을 우리는 반직선이라고 했죠. 우리가 먼저 고장난 시계 바늘이라고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시계가 있는데 시계 바늘이 고장났어.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이 시계 바늘이 3을 가리키고 있는데 긴 바늘이 이제 뭐 짧고 길고를 따라서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을 한 바퀴 윙 돌고 나서 아니 이 각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 바늘이 한 바퀴를 돌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두 바퀴를 돌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자 그건 잘 모른다 이 말이야. 자 일단은 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각이 뭐냐면 반직선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해요. 이것을 시점이라고 하고요. 각이라는 것은 이 반직선이 회전한 양을 우리는 각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요거는 하나를 놔두고 이거 기준선을 놔두고 이걸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이 바늘이 이렇게 움직였어. 이 움직이는 이 바늘을 이 각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x, o, y가 이렇게 있다면 각 x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x, o, y 이렇게 있든지 각 y, o, x 있든지 각 o 이렇게 있든지 하죠. 그래서 그 회전한 양을 우리는 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만약에 이 각이 아까 선생님이 전제 조건으로 고장난 시계바늘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 각이 30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 시계바늘이 한 바퀴를 돌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두 바퀴를 돌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니면 전혀 돌지 않고 이만큼에 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회전량을 우리는 이 각을 이게 양의 각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 바늘이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음의 각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이렇게 돌면 이게 양의 각, 이렇게 돌면 음의 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몇 바퀴를 돌고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각 알파가 있다면 각 알파라는 동경은 360의 n배수 이 n이 회전량을 말할 때 n이 제로면 회전을 하지 않은 거고요. n이 1이면 양의 방향으로 1회전했다 이 말이고 얘가 마이너스 이게 정수거든. 만약에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됐어? 거꾸로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만큼은 어떤 세타만큼 더 같습니다. 이 기호를 어떻게 읽냐면 세타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세타만큼 같습니다. 이 알파라는 동경이 세타만큼 같는데 말 그대로 여기를 이제 아까 30도라고 했다라고 하면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알파라는 동경은 360도의 n배수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이 이 끝에 있는 이 각을 항상 0도에서부터 360도의 양의 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30이 표현이 됐거든. 예로 들어서 그러면 이 알파라는 것을 360도의 n배수 빼기 30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360도의 n배수 더하기 330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요건 이해됐어요? 여기 이 끝에 있는 이 각을 뭘로 표현해 줘야 된다고? 양의 각으로 0 이상 360도 미만의 양의 각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우리가 어제 우리 종수 부분, 소수 부분 상용로가 할 때도 이 소수 부분을 항상 그 양의 소수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28페이지에 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움직이는 이 각도를 뭐 동경이라고 하고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각이 있는데 뭐 360도의 n배수 더하기 뭐 세타 선생님 세타라고 했는데 책에서는 알파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걸 그냥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다시
그 박스에 이 동그라미 봐보세요.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두 번째 박스에 밑에 있는 이 동그라미야.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알파, 이 각도는 세타 각도는 0도 이상 360도 미만의 양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음의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거꾸로 갔다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것이 선생님 요 n하고 요 n하고 이거 똑같은 n인데 이거 보면 식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n은 정수야 정수이기 때문에 이 n이 임의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정해진 n이 아니야. 알겠지? 회전량에 따라서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9쪽에 나와 있는 4분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4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요것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뭐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4분면을 이야기할 때 어떤 좌표가 이런 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점을 원점이라고 하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좀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요. 그 박스 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129페이지. 자, 129페이지를 129페이지 밑에 보면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각을 4분면에 따라서 일반각으로 표현했습니다 라는 거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1사분면 각은 이 세타는 1사분면의 각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세타의 범위는 360도의 n배수 더하기 0도 0도는 이제 굳이 쓸 필요가 없죠. 360도의 n배수 더하기 90도 미만이 있으면 여기에 동경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 세타각은 동경이 1사분면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야. 요건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뭐 2사분면 또 나와 있네요. 이것도 2사분면은 외운다라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면 360도 n배수 90도 뭐가 되겠어요? 근데 여긴 원래 어느 사분면이 이게 되지 않을까? 초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0도 360도의 n배수 더하기 뭐가 되겠어? 180도 미만.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2사분면에 동경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야. 그럼 3사분면은 당연히 어디가 되겠어? 360도의 n배수 더하기 180도 초과 세타는 360도의 n배수 더하기 270도 미만 이런 식으로 찾아내겠다 이런 의미야. 외우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건 이해됐죠? 네. 오케이? 네. 요거 막 이슬아 이거 외워야 되겠니? 뭐 외우는 내용은 아니겠잖아. 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선생님 또 꼭 집어줄게요. 이거 왜 이게 필요하고 4사분면 360도의 n배수 270도 초과 세타는 360도의 n배수 360도 미만 이렇게 있는데 이 360도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 n에 또 추가가 되는 거야. 이 n에 또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봐봐 360도 n배수 더하기 360도 이렇게 써주면 360도에 n배수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n 더하기 1은 또 n이 되는 거야. 정수 더하기 1은 또 정수가 되니까 이걸 퉁쳐서 그냥 이렇게만 쓰긴 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n이 정해진 n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예슬아 꼬리야 정신 차리고 129페이지에 두 동경의 위치관계 여기는 여러분들 좀 이따 여러분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중간고사에는 그 두 동경의 위치관계는 시험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따 여러분 동영상을 이건 알려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여러분들 와보냐면 13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 동경의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요.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가 되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 130페이지 같은 문제를 아이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한번 봐볼 테니까 봐봅시다. 자, 저기 168번 한번 볼게요. 자, 30도라는 동경을 우리가 표시를 해보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30도라는 동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도 여기 표현했지만 30도라는 동경을 시초선을 표시하고 30도를 이거 정확히 30도 표현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만 표현해주게 되면 두 동경을 표현한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50도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50도. 마이너스 250도는 시초선 표시하고 250도가 된다라면 마이너스 이쪽으로 해서 250도를 둔 거거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얼마를 걷겠어?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면 180도를 간 거야. 90도를 갔고 180도를 갔고 그러면 여기까지 돌면 270도를 갔겠죠. 250도를 가야 하니까 어떻게 해?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서 이렇게 250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보리야 정신 차려. 보리는 요거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배웠죠? 예슬이하고 현성이는 지금 이거 모르죠? 네. 그치?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조금 얼른 가져 같이. 자, 그 다음에 630도는 어떻게 표현할까? 630도. 630도면 또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양의각이 되니까 630도면 한 바퀴를 돌면 360도. 두 바퀴를 돌면 원래 720도가 되죠. 근데 우리는 630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걸 또 표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쪽으로 합시다. 거기 가서 360도에서 180도를 가게 되면 540도가 됐잖아. 네. 540도에서 몇 도를 가야 돼? 90도를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여기다가 630도 이렇게 써주면 돼. 표시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쵸? 그 다음 뭐 마이너스 750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750도 이렇게 있으면 750도가 음외각으로 돌아야 되겠죠. 이쪽에서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360도, 두 바퀴 돌면 마이너스 720 그리고 몇 도? 30도 더 가야 되겠죠. 이해됐죠? 네. 그래서 표현을 한다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해서 30도 표현해서 마이너스 750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오케이? 자,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각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169번은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겠어? 360도 더하기 360도의 n배수 더하기 70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2번은 360도의 n배수 더하기 150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런데 3번은 여러분들 의외로 360도의 n배수 더하기 140 이렇게 마이너스 140 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죠. 360도의 n배수 플러스 220도. 이해돼? 이게 동경을 그 양의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네요. 360도의 n배수 마이너스 45도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360도의 n배수 더하기 315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끝에 있는 이 각을 항상 양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0도 2초가. 자, 그 다음에 170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십시오 라는 것이 80도는 360도 n배수 더하기 80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000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까? 마이너스 1000도는 원래 숫자로 이야기하자면 360도에 마이너스 3배 해주면 1080도예요. 여기까지 되지? 더하기 80도 해주면 시계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 회전량은 n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360도에 n배수 더하기 80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쪽 다 알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131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31쪽에 필수예제 1번과 같은 유형의 문제는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정도한테는 필수예제 2번에다가 별표 좀 해놓으십시오. 필수예제 2번 여러분들 내집 문제로 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필수예제 2번 문제를 봐보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 자, 이거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세타가 일사분면각이래요. 그러면 세타가 일사분면각이 되면 일사분면이래요. 그러면 이 세타의 동경을 일반화시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360도 n배수 더하기 360도 n배수 더하기 90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3분의 세타는 어느 사분면에 존재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0의 n배수 3분의 세타는 120의 n배수 더하기 30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얘들아 n에다가 뭐 0부터 집어넣어도 되고요. 1부터 집어넣어도 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는 120초가
여기는 150 이렇게 되니까 얘는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 거야? 2사분면에 존재. 동경이 2사분면에 동경이. 그러면 n이 2가 된다라고 하면 240초가 270이 되니까 3, 4분면에 존재를 합니다. n이 3이면 어떻게 돼요? 300 그렇죠. 360대 n 배수 이렇게 해가지고 300 뭐가 되니까 360이 되고 여기는 350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또 몇 사분면이죠? 제자리로 돌아 1사분면 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그런데 n에다가 4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또 뭐가 나올 것 같아? 여기는 480초가 얼마가 되겠어요? 510 이렇게 되겠습니까? 얘는 몇 사분면 각이 될 것 같아? 2사분면. 이게 사이클이 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사분면은 1, 2, 3, 4분면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예스가 나온다. 네. 광주권에서도 이거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따 173, 174 문제 풀어보는 거 여러분들 좀 해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동경의 위치 관계 동영상 따로 녹화해놨으니까 수업하고 있으면 시간적인 낭비가 되니까 그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